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좋은 지문이고 기출 지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결론부터 법률 유보 사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별 문제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통치행위를 위주로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법률 유보 원칙 문제 한번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 지문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좋은 지문이고 기출 지문이니까 여러분 보시는 김에 같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전부 유보설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작용이 다 법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행정부가 결국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작용에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한다. 자, 맞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전부 유보설에 대해서는 취하는 학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설 그리고 판례 입장은 전부 유보설이 아니라 중요사항 유보설 혹은 본질사항 유보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오늘날 다수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만 법에 근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판례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법률유보 원칙의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것은 마찬가지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딱 보고 그게 아는 거다 하면 바로 결론으로 가면 돼요. 그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판례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세요. 먼저 2번 지문 보시면요. 2번 지문의 키워드는 예산입니다. 자, 결론부터 예산은 법률유보 원칙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국가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여기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이 법률의 의미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오늘 구속한다, 포함된다. 다 틀린 지문이니까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자, 키워드 예산이에요. 법규범은 맞으나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중요사항 유보설. 아까 전에 1번에는 전부 유보설이었죠? 이거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1번 지문 자체는 맞고요. 3번은 오늘날 통설 판례인 중요사항 유보설인데요. 이것은 행정작용의 법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밀도라고 하죠, 이런 것을.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본질적인가 그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중요하다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뭐 법에는 없어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의 키워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인데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인데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은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습니다. 각각 키워드가 다른데 먼저 여러분들 문제 지문을 딱 봤을 때 수신료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뒤에 금액 결정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징수 업무에 관한 문제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금액 결정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고 국회가 그 법을 제정을 해라. 만약에 국회가 그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백지 위임을 했다. 라면 법률유보 원칙에 딱 걸린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번 질문은 수신료가 눈에 보이고요. 금액 결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이죠. 자, 그런데 비교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수신료가 눈에 보이고 금액 결정이 아니라 징수 업무가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밑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바로 1번 보세요. 수신료가 눈에 보이고 이번에는 금액을 결정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결정된 금액의 징수를 누가 할 건지 KBS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제3자가 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본질적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되고요. 법률이 그냥 위임을 하면 하위에서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수신료의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돈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국회가 반드시 법률을 정해야 하고 국회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결정된 금액을 누가 뜯으러 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뜯으러 오든 뭐 B가 뜯으러 오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뜯기는 거죠. 이거는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항으로 보지 않아요. 오늘 답은 바로 1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신료가 눈에 딱 보인다. 그러면 키워드는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금액 결정이냐? 그러면 본질적인 사항. 그게 아니고 징수 업무냐? 그러면은 비본질적인 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지문 한번 보시면 자, 2번 문제의 키워드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 인력입니다. 체크하셨죠? 자, 결론부터 법률 유보 사항입니다.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주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자, 지문 맞는 지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급보좌 인력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키워드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 인력. 자, 3번. 3번의 키워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일단 눈에 보이고요. 동의 정족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동의 정족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의 정족수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지문을 보시면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그러니까 몇 명이 동의하는 걸로 할 거냐, 몇 분의 몇으로 할 거냐라는 그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자, 이 입장은요.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헌재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vs 대법원은 법률 유보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라고 주어가 좀 붙었다면 조금 더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객관식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답은 상대적으로 찾는 거죠. 오늘 답 같은 경우에는 1번 지문이 너무 답이었기 때문에 3번은 그냥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동의 정족수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오케이,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는데 대법원은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아. 라고 일단은 기억을 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헌재인지 대법인지 굳이 주어가 안 나왔다면 항상 답은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4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한다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거는 특별한 키워드라기보다는 이론 문제죠. 자,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 말이죠. 굳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이라든지 혹은 법령 보충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유명한 단어가 있죠. 법률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라고 해서 근거한 규율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세요. 자, 오늘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네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키워드 다 체크하시고요. 키워드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객관식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법률일보 원칙에 관한 견해 중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의할 경우에 다음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법률 유보 사항이냐, 중요 사항이냐, 판례 입장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너네가 한번 골라봐라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 대단히 옛날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단어 그냥 키워드만 주고 푸는 문제는 요즘에는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날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런 어떤 판례 전체를 문제로 내는 그런 게 나오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좋죠. 키워드 공부하실 때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냥 답을 체크해 볼게요. 이게 이제 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죠. 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기읍, 병의 복무기간, 중요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는데 6개월 할지 1년 할지 2년 할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본질적인 사항이고요. 자, 그럼 기역이 일단 맞으니까 2번 아니고 4번 아니네요. 그러면 기역, 뒤끝, 기역, 리을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니은은 자연스럽게 탈락이네요. 그렇죠? 자, 니은은 중요사항, 본질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적 단체 정관으로 그냥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니은은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 우리 오늘도 풀어봤던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 인력이죠. 키워드죠. 이거 중요사항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오늘 답은 1번이라고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리을도 오늘 풀어봤는데요. 수신료가 보여요. 키워드인데 수신료가 보인다면 금액 결정의 문제냐? 그러면 중요사항인데 징수 업무의 문제냐? 그러면 중요사항이 아니죠. 오늘 징수 업무 문제네요. 리을 아니고요. 자, 미음의 경우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시기 범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중학교 의무교육 이거 실시 그 자체, 그러니까 실시 그 자체를 물어본다면 중요사항이에요. 본질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할 거냐, 어느 지역부터 할 거냐, 어느 학년부터 할 거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거냐 말 거냐 그 자체는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언제부터 할 거냐, 어느 지역부터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자유롭게 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아요. 이 두 가지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음도 오늘 아니니까요. 오늘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풀어볼게요.